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의 지진남 TV. 오늘은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는 크게 교통이 좋은가와 배우 수요가 좋은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교통이 좋은가, 당연히 지하철 역세권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답죠. 예, 저희가 직원분들이 걸어서 출퇴근하는 데에 적정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의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도보로 5분 정도 이내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10분도 막상 걸어보면 아침에 한 번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한 번 퇴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빈번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거와 달리 아파트나 이런 거와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사무실 개념으로 보면 출근 한 번, 퇴근 한 번 정도로 봤을 때 걸어보고 이용해 보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거의 한 7, 8분 또는 10분 이 정도도 충분히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다라고 해서 역세권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도 너그럽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없다면 뭔가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런 게 필요한데 가끔 좀 동떨어져 있는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있다면 조금은 보완이 되긴 하겠죠. 물론 교통이 편하다는 거에는 도로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도로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망,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봐야겠죠. 자, 입지의 두 번째는 배후 수요인데 배후 수요가 많은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인근의 기업체 숫자 이런 것들도 있고 동네를 가보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가서 차를 타고 쭉 둘러보면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뭔가 낡고 오래된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 또는 이제 낡은 공장들이 오히려 현대화, 소형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는 이런 또 가능성.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도 그것도 또 하나의 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인구 숫자나 또 그 지역의 기업체 숫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의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배우 수요를 측정할 때 한 가지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서울 시내 이런 데들은 이제 크게 배우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는 그냥 거의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보면 좀 알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에 가까이 있는 이제 경기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서울이 있고 그 바로 외곽, 바로 초인접한 서울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가까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만약에 거기를 더 지나서 뭔가 없다, 배우 수요가 없어 보인다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하남 미사지구 있죠. 한 4, 5년 전에 하남 미사지구의 입주 물량이 폭탄급이었는데 연면적의 합계가 약 66만 평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 66만 평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우리 63빌딩 아시죠? 63빌딩이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이 5만 평짜리입니다. 이 63빌딩이 66만 평이 얼마큼이요? 13개가 지어지고 그 입주를 채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많이 어려웠던 거죠. 서울이 있고 동쪽 끝에 우리가 이제 강동 강일지구로 딱 지나자마자 이제 미사리가 나오는데 그 하남 미사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들어왔는데 폭넓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보면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을 외곽인 하남 미사로 나와서 일해라.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더 가면 어때요? 배우 수요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바다로 놀러 가기가 좋고 양평, 양수리, 맞은편에 남양주 이렇게 자연이 좋아서 놀러 가기 좋은 구조로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서울에서 외곽으로 일할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남미사가 좀 어려웠어요. 자, 물론 지금 하남미사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열풍이 불어서 주거단지가 굉장히 부동산에 활발하게 잘 돼서 원체 주민 숫자가 확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 숫자로 계속 유입되고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좀 차올라오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서울에서 외곽, 그거보다 더 지나서 배우 수요가 있으면 더 멀리, 서울에서 더 멀리 있는 배우 수요를 서울 쪽 경기도로 당길 수 있잖아요.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좋은 사례로는 2021년도에 주로 많이 분양이 됐던 고양시 향동입니다. 자, 고양시 향동은 이제 서울 서쪽, 서쪽에 여기 이제 수색역 있는 데죠. 바로 수색역 있는 데에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 초인접해 있는 경기도 고양시예요. 경기도 고양하니까 멀게 느끼는 게 아니라 서울 3구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수색역 바로 위에 고양시 향동이 있는데, 이 향동지구 뭐 제일 남쪽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서울로 떨어질 정도로 가까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가까운 것도 좋은 입지, 배우 수요를 좋은 입지는 맞는데 배우 수요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요, 그 동네 자체도 괜찮아요. 상암동에 있는 수요가 향동을 이용할 확률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뒤에 뭐 은평구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원흥지구,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고양 전체,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나면 일산이 있고요. 조금 더 벗어나면 파주가 있는데, 물론 바로 고양시 향동 또 조금 나가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지금 준비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원흥, 창릉 3기 신도시, 원흥, 그다음에 고양, 일산, 파주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완성된 도시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기업들도 충분히 있는데, 이 수요가 서울로 진입하려고 할 때 서울은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럴 때 좀 더 저렴하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서울에 딱 붙어 있는 고양시 향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보다 바로 외곽에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의 배우 수요가 많이 있던, 그거보다 더 벗어나서 많이 있던,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서울 쪽에 있는 사람을 더 멀리, 서울에서 더 멀리 일을 하러 오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 서울에서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서울로 와서 일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과 배우 수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입지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살펴봤고요. 물론 뭐 어떤 이제 대기업, 특히 뭐 삼성 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동네가 뭐 삼성 공화국이 되고 뭐 부동산 호재가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뭐 괜찮은 요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두 번째인데, 규모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기왕 규모가 크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면, 그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왜? 결국에 그런 게 대장이 된다. 그 동네의 대장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광명 GIDC에 갔다 왔거든요. 광명 GIDC는 연면적, 바닥 면적의 총 합계 연면적이 한 8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진짜 엄청 큰 겁니다. 우리 오산역 있는데, 오산 현대테라타워 CMC라고 하는 곳이 10만 평이잖아요, 연면적.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형 지산이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하나 있어요. 걔가 대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나 상승세가 좀 더 뜨겁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 돼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시설에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선호도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딱 입주를 시작할 타이밍에 대형 지산인 경우에는 어때요? 아무리 빨리빨리 거기 뭐 입주를 맞춘다 그래도 실입주 기업 위주로만 다 맞춘 게 아니라면 그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광명 GIDC가 대표적인데, 오늘 가서 딱 알아봤더니 거기 실입주 기업이 약 20% 넘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투자자인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다 임차인을 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구해서 들어오는 속도가 아무래도 실입주에 바로 그냥 입주하는 것보다는 늦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차들어가면 그 동네 대장이고 1등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공실이 있어도 어때요?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광명 GIDC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뭐 호실에 한 8천에서 1억 5천까지 좋은 호실은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을 놓고 보면
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어떤 선호도 그리고 상승 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 반면 입주할 때는 너무 많은 물량이니까 좀 공실에 대한 좀 장기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 그리고 브랜드인데, 브랜드가 최근에 아파트 열풍에서 투자자들이 규제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넘어왔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도 거의 한 이제 뭐 5년 전 이때부터 일군 건설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지식산업센터의 대표 선수는 누구예요? 예, 대륙 뭐 테크노타워 뭐 대륙 뭐 쪼구가 그냥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이런 데가 엄청 많죠. 예? 그냥 뭐 눈으로 봐도 몇 차, 뭐 28차? 막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에이스 어때? 에이스 건설도 지식산업센터의 거의 뭐 대장이죠. 둘이서 그냥 뭐 비등비등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에 아파트를 짓던 우리 건설사들이 뛰어들어왔으니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로 SKV1 이런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테라타워 이런 브랜드도 있죠. 그리고 태형건설의 대시양 플렉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GS건설 자이타워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뭐 브랜드들이 들어오는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브랜드가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시간이 갈수록 대형이면서 브랜드 지식산업센터가 좀 더 투자 가치가 있고 상승세가 좀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영통 아이파크 디어반이라는 것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런 브랜드가 시간이 가면 남아요. 뭐 대표적으로 떠올려 보는 게 성수동 가보시면 성수동의 대장이 어디여야 되겠어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아닐까요? 근데 지하철역 바로 앞에가 세종 더 리브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에 2021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여기가 대장이 왜 돼요? 당연히. 그런데 성수동 대장 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려요? 생각공장하고 SKV1 같이 있는 그쪽에. 근데 그쪽에 같이 있는데 거기가 성수역에서부터 걸어서 도보로 한 15분 걸려요. 제 친구가 그 건물에 근무하는데 마을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맨날 하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도보로 15분 걸리는데 얘가 왜 이렇게 비싸고 왜 이렇게 잘 올라가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바로 브랜드 파워가 아닐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게 조금 더 뜨거운 이슈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건 입지가 정말 좋으면 규모가 좀 작고 노브랜드 지산인 경우에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제가 경험했던 기업으로는 우리 그 금천구에 그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이 들어서는 데가 있어요. 거기 홈플러스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230m 거리에 금천구 시흥 인피니움 타워라고 있어요. 작아요. 그리고 노브랜드예요. 뭐 시공사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이런 건데 근데 분명한 거는 신안산선역이 뚫리고 거기서 230m 거리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동네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당연히 올라가죠. 실제로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고를 때 이 세 가지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요. 배후 수요를 어떻게 한번 측정해 보느냐 이런 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진심남, 지진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